안녕하세요. 운정고등학교 이재규입니다. 경기진협 대학별 전형비교 2025-2026 경희대학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경기진협 정시팀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파주시 진로진업 리더교사 활동하고 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 교과 전형부터 전형비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학생부 교과 전형 지역균형 전형의 경우 2025학년도에는 재학 인원의 5% 이내로 학교장 추천 인원을 제한했고요. 그 다음에 재학생만 지원할 수 있었는데 2026학년도에는 추천 인원 제한이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삼수생까지 지원이 가능하고 올해 입시에서 가장 크게 변한 게 학교폭력의 반영인데 학교폭력 4호 이상은 추천이 불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전년도에 비해 19명 감소한 615명 선발하고요. 특징적인 것으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서 예술체육 계열의 한국사 영역이 삭제되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전년도 입시 결과를 잠깐 살펴보면 지역균형 전형의 경우에 평균 경쟁률 9.12대 1인데 중국어학과, 약학과, 인공지능학과, 한의학과, 자연이 약간 상위 경쟁률에 위치해 있었고요. 수학과, 원자력공학과, 프랑스어학과가 보시는 바와 같이 경쟁률이 평균 경쟁률을 밑도는 것을 보였습니다. 평균 충원율은 176.5% 정도였고, 그러니까 한 바퀴가 좀 넘게 한 바퀴 반 정도 돌았다고 평균적으로 돌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의예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1배수는 넘게 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합격자 평균 성적 같은 경우에 의치학과 같은 경우에 1에서 1.4등급, 교회학과는 1.4에서 2등급 중반으로 어디가에서 공개된 50%에서 70% 컷을 활용해 보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지원 인원 변경에 따른, 그러니까 지원 자격 변경에 따른 경쟁률 향상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성적 변화가 좀 예측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가지고 단지 전년도 평균 성적을 기준으로 지원하기보다는 올해 일단 경쟁률을 먼저 살펴보시고 지원을 고려하시는 것이 유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말씀드리겠습니다. 네오르네상스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보다 13명 증가한 1068명 선발하는데요. 올해 가장 크게 바뀐 점으로는 의학 계열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반영 국영수탐 두 과목, 탐구 두 과목 평균의 세계 영역 등급, 그중에서 세계 영역 등급합 4 이내로 그리고 한국사 5 이내를 최저학력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학과들 같은 경우에는 최저학력 기준을 미반영합니다. 대신에 의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1단계 3배수 선발하던 것을 4배수로 확대해서 선발한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5학년도 입시 결과를 보면 평균 경쟁률 18.62대 1이었고요. 약학과, 화학과, 한의학과 인문이 30대 1을 넘는 상위 경쟁률을 포진하였었고요. 회계세무학과랑 프랑스학과, 스페인학과가 보시는 바와 같이 경쟁률이 약간 하위에 위치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합격자 분포 같은 경우에는 의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1.08에서 1.35 정도 형성되어 있고 그 외에는 1.6에서 4등급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평가 과정에서 어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특목고 학생들의 지원 여부에 따라서 성적대가 변하고 있다는 점은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평균 충원율은 59%로 그 전전년도였던 24학년도 60.7%보다 다소 낮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네오르네상스 전형에서 의학 계열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 반영이 미치는 결과에 대해서 되게 궁금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지원과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충족되는 학생들이라면 아무래도 합격자의 스펙트럼이 다소 넓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에 기회균형과 고른기회로 선발했던 2025학년도와 달리 이제 명칭을 변경해서 기회균형 1과 기회균형 2로 선발을 하며 전형 방법과 모집 인원과 최저학력 기준의 반영 방법은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단 기회균형 1에서 다자녀에 해당되는 학생들의 지원 자격이 4자녀에서 3자녀로 줄었다는 점. 그래도 기회균형 1이라고 하는 게 다자녀 전형만을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다자녀 지원 자격이 4자녀에서 3자녀로 좀 완화되었다라는 점은 참고하실 만할 것 같습니다. 논술후 수재 전형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술후 수재 전형은 전년도에서 3명 감산 474명 선발하고요. 역시 논술 100으로만 선발을 합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변화는 체육계열에서 국영수탐
탐구 두 과목 평균 중에서 한 개 3등급이었는데 역시 여기서도 한국사 5등급 이내라는 기준이 제거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기 특기 전형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25학년도와 26학년도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 26학년도, 그러니까 한국화 회화 조소랑 그다음에 디자인 도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단계에서 학생부 100 기존에 기존에 변화한 것이 1단계에서 학생부 100 반영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디자인 도예에서 실기 60에 학생부 40으로 반영하는 게 변경이 되었는데, 특히 디자인 도예 같은 경우에는 시험 시간이 3시간으로 변경되었다는 점, 요거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생활기록부 반영 방법은 2025학년도에는 기회균형 고른기의 네오르네상스는 어,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정성평가로 반영을 한다고 보시고, 그 외에 이제 교과전형에서는 인문 계열은 공통 일반 선택 국영수사 한국사 전체 교과목에 진로 선택 과목은 국영수사 중 상위 3과목 반영했었고요. 자연 계열 같은 경우에는 공통 일반 선택 국영수과 전체 교과목하고 진로 선택 과목에서 역시 상위 3과목 반영했었는데, 2026학년도에는 인문 자연은 공통 일반 선택에 국영수과사 한국사 전체 교과목을 반영을 하고요. 진로 선택 역시 국영수과사 교과 중 상위 3과목을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와 크게 달라진 점으로는 계열별로 국영수사, 국영수과를 반영하던 것들을 뭉뚱그려서 이제 국영수과 사로 반영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여지는 평균, 그러니까 내년에 발표가 될 합격자들의 보여지는 평균 성적의 변화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술체육 계열 같은 경우에는 성적 반영 방법이 전년도와 동일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경희대 수시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가장 큰 변화는 아시는 바와 같이 학교폭력 사실이 게재된 경우에 각 호수에 따라서 전형 총점에서 감점된다라고 하는 점, 거의 전체 모든 대학들에서 아마 반영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외로 가장 크게 변화된 것은 네오르네상스의 의학 계열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반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최저 충족률과 그거에 따른 이제 성적 변화, 그다음에 경쟁률, 다시 말해서 실질 경쟁률의 변화 등 다양하게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는 전년도보다 얼마나 합격자의 스펙트럼이 넓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어, 예측을 하고, 그에 따라서 지원을 좀 고려할 상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도 성적대가 조금 넓게 변하지는 않을 것인가.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해야만 전형이 의미가 있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의고사 성적이나 평소 이제 모의고사 성적이 원활하게 나오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다소 공격적인 지원도 가능해졌다라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네, 직접적으로는 수능 난이도가 직접 되긴 하겠지만, 수능 난이도가 변한다고 하더라도 세계 영역 등급합이 쉬운 등급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따른 변화가 예측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기회균형 원에서 다전혀 자격이 완화돼서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해당이 되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 굳이 해당이 된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혜택을 보고 쓸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데, 그래도 일단 전반적으로 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다자녀의 자격 완화가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도 일단 지원 자격으로 인지를 하시고 해당이 되는 학생들이 있으면 그래도 설명해 줄 수는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교과 반영 방법에서 계열별로 구분해 가서 국영수가 국영수사로 반영하던 것들이 국영수가사 한국사로 이제 전체적인 영역을 반영하는, 전체적인 교과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성적 변화는 아무래도 약간의 변화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요새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는 네 과목만 반영하는 학교들과 동일 대학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네 과목만 반영할 때랑 다섯 과목을 모두 반영할 때랑 성적 차이가 다소, 그래도 1등급 이상씩 이렇게 차이가 나진 않지만 그래도 다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성적 변화가,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저희가 보여지는 내신에서는, 교과 성적에서는 일반적으로는 변화가 좀 낮게 형성이 될 수도 있지만, 초반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균형 전형의 자격 제한과 그다음에 지원 가능 학생들의 범위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학교장 추천 대상에 제한이 없어졌고 삼수생까지 지원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러면 경쟁률이 전년도보다 올라간다는 전제 하에서는 그래도 전년도처럼 내신 성적대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그거보다 약간 높게 형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과 반영 방법에 따라서 더 불리하다, 유리하다를 따지기보다는 일단 경쟁률을 먼저 확인을 하고, 예, 그리고 그 경쟁률 변화 추이에 따라서 한번 지원을 고려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